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2015년 현대 계열사 중 하나인 기업에 합격한 얘기 해볼게요. 제목에서 이제 스펙이 없다고 했는데요. 인턴 어학연수 교환학생 여행 공모전 등 이력서에 첨부할 내용이 없었어요. 제가 써내려갈 수 있는 내용은 한양대라는 학교 간판과 카트사라는 군대, 그리고 영어 토론 동아리 활동, 그리고 토익 점수 965점 정도, 그리고 오픽은 이제 AL도 안 되는 IH가 전부였어요. 전공은 문과생이니까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메리트가 없었을 거고, 학점도 3.5점 이제 낮은 점수죠. 경영학 고수 전공했는데 이게 조금 도움 됐을지 모르겠어요. 취업 시즌 초반들 한 10군데 자소서 넣는데 다 떨어지더라고요. 자소서 항목에 대해 뭐 다양한 양념들을 막 치려고 했는데 그게 나중에 읽어본 자소서 쓰는 법 관련해서 보니까 다 잘못됐더라고요. 그 당시 책 내용이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명확히 기억날 하나는 그 하나의 컨셉을 잡으라는 거였어요. 그래서 생각한 게 저는 조금 이타적인 사람이다 라는 걸 모든 자소서 항목에 그 문항에 그 어떤 냄새를 풍기려고 했고 각각 다른 에피소드들이어도 대부분 이타적임 이 하나만 집어넣었어요. 그래서 광탈 이후 이제 후반기 때 나온 기업들에서는 그 자소서를 이제 수정해서 넣기 시작하니까 그 필기 합격이 되더라고요. 자소서가 됐으니까 이제 인적성 시험 봐야겠죠. 도서관 가서 이제 인적성 문제 푸는데 어렵더라고요. 학창 시절에 대한 원방이 이제 좀 시작되는데 국어 수학 공부를 이제 너무 못한 거. 제가 수능에서는 국어가 4등급, 수리도 한 5등급. 뭐 IQ 테스트 같은 인적성 문제 풀 수가 없죠. 기본 베이스가 없으니까. 이제 망했구나 싶어서 그냥 그 문제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만 보고 이제 회사 시험장 가서 인적성 풀었는데 이건 합격을 했는데 좀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. 지금 어떻게 합격했는지 지금도 좀 궁금해요. 면접은 이제 1차 실무 면접과 2차 임원 면접이 있어요. 면접 준비를 따로 한 적은 없고 학교 수업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부분들이 면접을 대비한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. 그 학교 수업에서 얘기를 많이 하려고 노력했는데 이건 뭐냐면 저는 편입생이니까 다른 정시나 수시로 들어온 똑똑한 친구들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고 도서관 가서 매 수업마다 예습을 했고 교수님이 이제 막 말씀을 하시다가 말문이 막히는 부분이 있어요. 그 부분을 얼른 얘기해 준다든가 했어요. 수업 마치고는 다른 학생들이 이제 굉장히 싫어했겠지만 질문도 많이 했어요. 이게 사람들 눈치 잘 안 봐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. 이제 항상 생각을 많이 했어요. 그 편입생이니까 스스로 열등감이 있는데 이상한 질문하면 더 바보 같아 보일까 봐 좋은 질문 많이 하려고 예습 많이 했어요. 이건 특히 그 경영학과 수업에서 많이 했어요. 수업 마지막 부분에 교수님이 이제 질문 있는 사람 얘기해봐 할 때 맨 뒤에 앉아서 안녕하십니까 땡땡땡학과 땡땡입니다. 이 부분에 대해 궁금한 게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항상 그 멘트 넣고 본론을 얘기했어요. 나중에 그 친해진 그 수업 친구들이 좀 특이하다라고 이제 말도 막 했던 것 같아요. 경영학과 PPT 팀플 많잖아요. 이제 당연히 또 좀 관종 본능이 있으니까 이제 제가 대부분 이제 발표를 하겠다고 얘기를 해요. 아, 그치만 뭐 어쩔 수 없죠. 그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 그런 발표들 다 항상 떨렸고 말문도 자주 막혔던 것 같은데 그래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막 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고 이 정도 무대에서 부담감과 긴장감을 이겨내야 뭐 더 큰 사람이 되지 않을까? 뭐 이런 생각하면서 이제 그렇게 발표를 하겠다고 맨날 얘기했던 것 같아요. 이제 이런 그 학교 수업에서 경험이 면접장에서 좀 발휘가 됐다고 저는 생각 들었는데, 아, 그 실제 이제 앞서 이제 그 합격한 회사의 실무 면접과 임원 면접에서 제가 좀 특이한 질문 문항들을 한 번씩 얘기해 볼게요. 이제 아버지와 딸로 보이는 사람들이 이제 둘이 왔는데 19세 이상 영화 관람하려고 해요. 딸은 이제 실제로는 성인이 맞는데 그 신분증이 없어갖고 그 증명할 수가 없고 아버지는 이제 얘는 제 딸이니까 영화 같이 보게 해주세요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. 이럴 때 당신이 극장 관계자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?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이제 저보다 앞서서 네 명이 이제 먼저 답변을 하는데 다들 같은 말을 하더라고요. 이게 마치 면접을 대비하는 스터디 같은 데에서 이렇게 답변을 하라고 뭐 된 건지 모르겠는데 다 똑같은 말 하더라고요. 영화관에는 기본 룰이 있고 기프티콘 같은 걸로 이제 그 입장 못하는 거에 대해서 위로를 해주겠다. 대신 다음에 오면은 더 나은 서비스로 보답하겠다.
라고 하는 거예요. 어찌 보면 다 모험담화 같은데 내다 똑같은 말을 해버리니까 되게 뭔가 튀는 맛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하다가 저는 이제 뭐 이런 말들 해요. 요새는 고객들에 대한 감성 마케팅이 유행이다. 고객의 마음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. 고객이 있고 회사가 있다. 그 분야를 입장시킬 것이다. 뭐 이렇게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신입사원이 되고 그 임원진과의 만남이라는 그 술자리가 있는데 거기서 그 면접관을 만났고 그 면접관이 얘기한 게 본인 경험이었대요. 자기 딸이랑 갔는데 그 극장 관계자들이 안 들여보내줘서 이제 속상했는데 그래서 질문한 거래요. 근데 사실 지금도 모르겠어요. 이거의 그 답변이 제가 맞는지 틀린지는. 근데 그 사람은 아마 그 질문했을 때 기분은 좋았겠죠. 자기가 원했던 답이 아마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. 두 번째는 이제 임원 면접에서 이제 별 특이한 질문 아닌데 살면서 힘들었던 일 극복하는 방법, 힘들었던 일과 극복한 방법이었는데 이건 영어로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많이 좀 당황을 했어요. 역시 임원 면접도 또 다대다였는데 앞에 두 사람 영어를 되게 잘하더라고요. 해외 대학을 나오신 것 같더라고요. 막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. 리스닝이 안 되고 무슨 말인지 안 들리더라고. 그러니까 이거 영어 실력에서 나 이미 뒤졌다.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카투사 군 복무 시절에 미군 상사가 카투사 인종 차별한 얘기 한 영어에서 한 1, 2, 3명씩 정도만 막 갖고 와서 막 이렇게 연극하듯이 했어요. 바디랭귀지 엄청 섞고 문장마다 막 그 욕 같은 거 엄청 넣으니까 그 임원 그 면접관들이 조금 집중하는 모양새가 나더라고. 뭐 영어 문장이 유려한 건 아닌데 막 액션이 들어가니까 되게 흥미롭게 제 얘기를 듣는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그런 질문들을 하잖아요. 면접관들이 마지막 혹시 아쉬우니까 하고 싶은 말씀 없으시냐? 그래서 저는 그때 뭐 이런 얘기 했어요. 회사 회장이 그 언론이나 본인 자서전에서 했던 얘기를 이제 인용했는데 뭐 이런 거예요. 회장님도 처음부터 업무 경력이 있었던 게 아니다. 사업가 집안에서 나고 자라 보았던 게 많았을 것이다. 저 또한 인턴 경험은 없지만 이 인턴 경험을 얘기한 이유는 그 신문에서 인사 담당자가 보는 가장 중요한 그 지원자들의 스펙이라는 걸 본 적이 있어서 그랬어요. 다시 저 또한 인턴 경험은 없지만 대기업 인사팀에 다니는 형을 통해서 회사 조직이라는 개념과 그 업무에 대해 많이 들었다. 그런 부분에서 회장님과 저는 궤를 같이 한다고 생각한다. 이런 얘기하면서 회장과 나의 아이덴티티를 일치시키려는 그 무모함을 보였는데 뭐 결과적으로 합격하니까 이게 뭐 감점 요인은 아닐 것이다 라는 게 생각이에요. 예. 일단 뭐 간략하게 말씀드린 건 이제 이게 전부예요. 예, 감사합니다.